소리가 점점 줄어듭니다. 대양중학교가 좀 소리가 작은 것 같은데. 우리 이상 선생님은 저하고 저 경남공고에서 같이 근무를 했는데 늘 일찍 오셔가지고 제 자리 내 책상 위를 닦아주시고 그래가 한 2달 그래 하다가 포기를 하더라고요. 안 되겠다 만이는. 근데 오늘 또 저는 이렇게 걸레벌떡 함양서부터 뛰어왔습니다. 너무 꿈이 좀 아프고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노영민입니다. 신원섭한 100점 형님 닮고 싶었지. 형님의 정년 퇴임을 축하하며 형님 닮고 싶었지. 신원섭한 100점 형님 끝줄에라도 서고 싶었지. 듬직한 몸집에 옥골 선풍 잘생긴 얼굴 꿈에서라도 형님 보고 싶었지. 빽빽하게 우거진 수많은 머리카락도 부러웠지. 그 찰떡같이 엿가락같이 입에 착 달라붙는 언변 형님 닮고 싶었지. 형님처럼 유창하게 구성지게 말 잘하고 싶었지. 형님은 그런데 말만 잘하는 변사가 아니었어. 입만 깐 사람이 아니었다고. 건석이는 똥누기다. 보고 듣고 느낀 대로 솔직하고 정직하게 형님의 건석이 우리 모두의 자랑이었지. 건석이 교육연구회를 거쳐 글과 그림까지 나처럼 둔한 사람도 시석에 만들었지. 시집 내게 살펴주셨지. 그랬지. 정교조 탈퇴 안 하면 다 자른다. 학교에서 쫓아낸다. 겁에 질려 우리 갈팡질팡할 때 다 죽으면 다 산다. 형님의 명철한 판단 100% 다 살지는 못했지만 우리 용기 100배 정교조와 함께라면 죽음마저 감미롭다. 권력의 땡크 앞에 나서게 했지. 정교조 한반도에 물결치게 했지. 그런데 말이야, 인물 좋고 말 잘하고 글 잘 쓰고 시대 흐름 인간의 길 잘 판단하는 100점의 신원섭판보다 더 멋있는 것, 더 부러운 것, 내사 죽었다 다시 깨어나도 흉내내지 못하는 것, 날 꾸물이 빗방울 듣는 날 수업 빈 시간 설거머니 제1반점에 스며들어 군만두에 이가더주 차만여 선생님 손 은근슬쩍 잡아도 추태가 되지 않는 그 묘하게 분위기 휘어잡는 솜씨, 흉내내기 어려운 낭만. 형님 우리들의 기준이야. 보고 듣고 느낀 대로 솔직하고 정직하게 글서기의 기준. 사랑으로 매긴 성적표 못난 것도 힘이 된다. 도대체 학교가 뭐길래 참교육, 참서성의 기준. 술자리 멋진 풍류, 음주 가무의 1등 꿈. 수많은 박제동과 황시백들을 벗으로 사귀는 아름다운 우정의 기준. 그래 우리 형님, 우리의 기준, 세상 사나이의 표준. 노숙한 청년, 풋풋한 노년을 두루 겸비한 옥골선풍 신원섭한 100점의 참사람. 형 닮고 싶었어. 그림자라도 밟고 싶었어. 그리하여 지금 형 따라 요렇게라도 살아가고 있어. 형 고마워. 형 잘 가.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상석 선생님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국어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리는겨? 대답이 없노? 잘 안 들리나? 효성아, 앉아 들리나? 가만히 있자. 이 마이크가 이대로 합시다. 소리가 이게 좀 시원찮네. 수업하면 인사를 해야지. 아니, 안녕하세요 인사보다도 내가 한번 지금 대양중학교 제자부터 대양중학교 제자 중에 인철이 갈래 효성이 갈래 인사 한번 해봐라.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해봐. 차렷. 선생님께 대하여 김내. 대양중학교 때는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모여고 인사가 좀 달라졌죠. 성모여고 누가 인사를 하면 해볼까? 미애는 내하고 수업을 안 했지. 선영이 어디 갔노? 건애는 앞에서 안 왔나? 미경이가 해볼래? 미경이 인사 한번 해봐라. 일어나서. 반장 안 해봤지? 반장 안 해봤는데. 부반장은 했잖아. 건애 있네. 내가 반장 해봤는데. 인사 한번 해봐. 그때도 이랬구나. 차렷 이래서? 그랬어요? 그러면은 보자. 성모여고를 지나서 중앙고등학교 손 들어봐라. 어디 있노? 저 뒤에 그래 용진아 네가 한번 인사 한번 해봐라. 자, 바로 앉읍시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바라온 접시다 다음에 뭐라 했지? 그런데 이제 양운고등학교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신도고등학교에 와가지고는 정착이 되었는데 신도고등학교 지연이 어디 갔노? 여기 있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봐라. 큰 소리로 다 들리도록. 바로 앉읍시다. 맞절. 예. 마치란 말이지. 오늘 나눠준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보면은 첫면에 오늘 광야를 쓴 이육사의 광야를 가지고 할 텐데 여기 오신 손님들은 이상석이가 평소에 이런 글을 가지고 이런 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했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자료로는 절대 수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 나오는 이야기는 아마 한마디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여기에 이렇게 자료에 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안 하겠다는 뜻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립니다. 본문만 그냥 보시면 됩니다. 뒷면에는 그냥 내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간단하게 써놨는데 그거는 지금 수업 시간에 보지 말고 집에 가서 보세요. 예. 그러면 광야시를 가지고 하겠는데 지금 제가 너무 떨립니다. 그러다가 김주원이가 저렇게 동영상을 심파로 만들 줄 몰랐습니다. 막 눈물이 나서 못 견디었는데 내가 잘 참고 끝까지 한번 해야 될 낀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광야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광야시는 누가 읽을까? 최교진 어린이. 저 멀리 세종시에서
왔습니다. 세종시 교육감입니다. 예. 광야 264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가 들렸으며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습니다.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치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시를 부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와. 교육감 할만하죠? 예. 저 선생님도 다 같은 국어 선생이었습니다. 근데 내 수업을 받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참 광야 읽어봐라 이래가지고 수업을 엉터리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한번 읽어봅니다. 광야 본문 보세요. 광야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목을 빼고 본문부터 광야 까마득한 날에 시작.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바라보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에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강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시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주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예, 그러면은 이 시를 보면은 우리가 이 시를 읽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 하는 것을 알려고 하면은 시를 이야기로 풀어보면은 대강 뜻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야기로 내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쉽기 때문에 시를 읽으면 그대로 이거는 뭐 또 그려지죠. 상상을 하면서 읽어보십시오. 까마득한 날입니다. 까마득한 날 하늘이 처음 열렸다 그래서요. 그러면은 옛날 이 지구상에 또는 이 우주가 아무것도 없는 혼돈의 시대가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 까마득한 날이야. 그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려서 하늘이 처음 열렸다는 게 천지가 개벽되는 거 아닙니까? 혼돈으로 있다가 하늘과 땅이 갈라져 지구가 생겨나. 그럴 때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려서래. 사람 사는 세상인들 사람인들 살았겠느냐? 세상살이가 시작됐겠느냐? 그냥 까마득한 날이었습니다.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이랬죠. 자, 보십시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산이 이래 있어요. 산이 이래 있는데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이쪽으로 휘달려가도 차마 여기는 범하지 못하겠어요. 여기가 광야야. 여기가 광야야. 이 광야인데 이 광야에 끊임없는 세월이 피어서 집니다. 광음이라는 건 세월이겠죠. 끊임없는 광음을 피어서 지고 계절이 이렇게 많이 흘러갔습니다. 계절이 흘러가고 시간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역사의 강물이 시작됩니다. 비로소 큰 강물이 길을 열었다. 길을 엽니다. 그 길을 열어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된 거야. 이제 마을이 서고 여기 이제 사람들이 살게 돼. 삽니다. 이렇게 살고 있을 때 이 광야에 지금 눈이 내려요. 눈이 내리는데
그 눈 속에 매화가 피어. 지금 눈 내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매화가 여기 핀단 말이야. 매화가 피면 이 매화는 뭡니까 이거는? 눈 속에 피는 매화니까 설중매죠. 술 이름입니다. 그죠? 예.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설중매. 그 매화가 피는 것을 보면은 틀림없이 봄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눈 내리고 눈이 내려요. 지금 눈 내리고 매화향기가 홀로 아득하니 봄이 온 것을 내가 믿는 거야. 매화향기가 홀로 아득한 걸 보는 거야. 그래서 나는 뭐 하느냐?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립니다. 노래의 씨를. 노래의 씨를 뿌리면은 광야는 씨를 뿌린 것을 잉태를 했다가 꽃을 피울 거야. 언제 피우느냐? 천고의 뒤에 피워. 지금은 어떨지 몰라. 그런데 언젠가는 여기에 꽃이 필 거란 말이야. 꽃이 필 것을 믿는데 누가 꽃을 피우게 하느냐, 누가 그 노래의 씨를 노래로 만들 것이냐는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백마를 타고 오는 초인이 있습니다. 이게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는 걸 믿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노래의 씨를 뿌린다. 그러면은 이 초인이 나중에 이 눈 내리는 벌판, 이 광야에서 다시 나의 노래를 불러줄 것이다. 지금은 노래의 씨밖에 안 되지만은 이런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뭐 더 설명할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요까지 배웠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오늘은 특별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노래가,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느냐 뒤로 한번 돌려보십시오. 내 수업할 때는 박수 안 치더만은 친구를 잘 두면 이래 됩니다. 예. 자, 박재동 선생 나오셔서 마지막 사인을 하십시오. 여기 마을을 조금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을 어떻게 그릴까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내가 옷을 벗겨라. 예. 왜냐하면은 천년 뒤에 무슨 옷을 입고 올지 우리가 어찌 아노. 그리고 순수 자연의 모습이면은 여기는 옷을 벗겨야 된다. 대신에 안장으로 가려라. 예. 예. 처음에 내가 좀 당황했는데 이러니까 내가 옷을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초인이 꼭 남자란 법은 없다니까. 꼭 이런 소리를 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남자로 보입니까? 남자는 보입니다. 초인이 꼭 남자 여자 되느냐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장가 간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늦장가 갔거든요. 부인이 옆에 앉아 있거든요. 맞습니다. 초인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우리가 우째합니까, 그죠? 예. 그런데 애매하게 내가 가슴을 애매하게 그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광야를 완성하겠습니다. 사인해 주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예. 내가 어디 가서 연구 수업을 하는 선생님을 봤는데
이분이 수업을 하면서 관동별곡 수업을 하는데 끊임없이 그림을 그려요. 와,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 수업을 하는 거 보고 내가 처음으로 졌다 이랬습니다. 예. 나는 당신보다는 수업을 잘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친구를 불러가지고 어젯밤에 이걸 몇 번 연습을 해가지고 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란 것이 이렇게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상상을 생각할 수만 있으면은 시는 끝났습니다. 공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빽빽하게 써 있는 것은 사실은 필요 없는 거죠. 필요 없는 거지만은 여기서 또 이야기할 게, 제가 이야기할 게 조금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가면서 근혜신랑 성함이 어째 되더라? 예, 정문구입니다. 아, 맞다. 문방구였지. 문구 씨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나를 갈군 사람인데, 이 광야는요, 이 광야는, 이 그림에 이거 이러면 안 되네. 돌려주십시오. 와, 이거 쪽팔려라. 이게 뭐고, 이게. 예. 자, 문구야. 이 광야는 말이야. 누구, 현철아, 누구 방금? 어? 두고 보자. 삼일아. 네 질문 6개 받을 거다. 자, 보자. 광야는 성을 가지고 이야기할 게 없는데 성을 이야기하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 남성성을 가집니까? 여성성을 가집니까? 광야. 문구한테 물었습니다. 예. 크게 말하십시오. 아, 저 아내한테 묻지 말고. 곤란하게 만드네, 참. 광야는 그럼 중성이야? 광야를 내가 수업을 할 때 기억이 납니다. 광야 수업을 할 때 아이들한테 물으면 광야 이러면 전부 다 남성이라 그래요. 남성성을 가진다 그래요. 어째 그러냐? 광야. 남성 아니냐? 딱 들어보면 광야, 남성이다 말이야. 남성 아니냐? 그럼 여성성은 뭐 어떤 게 여성이냐? 그럼 애들이 저가 막 이야기합니다. 가냘프다가 갸냘프다가 가냘프다죠. 가냘프다, 어여쁘다, 섬세하다, 뭐 청초하다. 저건 안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막 계속 합니다. 그런데 진짜 가냘프고 어여쁘고 섬세하고 청초하고 하는 것이 여성이냐? 국제시장이라는 거기에 나오는 어머니 모습, 갸냘프고 섬세하고 어여쁩니까? 아니죠. 정말로 자식들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바치는 어머니에게는 여성성을 생각을 잘 못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여성이라고 했을 때 여성을 자기도 모르게 성적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여성성, 남성성이 잘못 생각된다 하는 것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게 광야에서 배워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에 보면은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이래 나옵니다. 가난한 노래의 씨. 여기서 왜 노래의 씨를 가난한 노래의 씨라고 했을까?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난한 노래의 씨거든. 화려한 노래를 부르거나
웅장한 노래를 불러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가난한 노래의 시라고 한 까닭이 뭘까? 가난. 3.1이 윤3일 일 나라 이 사람아. 왜 가난한 노래의 시라고 했을까? 정훈아, 예, 정훈이는 우리 반 반장했거든요. 지금은 말 잘한다는 변호사인데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한번 봅시다. 예, 정훈아, 서울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래 당할 줄 몰랐다마는 그래, 그렇게 왜 가난한 노래이시라고 했을까? 처음으로 돌아가는 마음. 예. 참, 변호사 할 만하지요. 그러면 저 옆에 중앙고등학교 교수하고 있는 우리 주영이 이야기 한번 해보자. 왜 가난한 노래의 시야? 수능 이후에 시를 처음 저는 공대 교수입니다. 예. 그래도 옛날을 생각해서 이야기 한번 해봐.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뭐라고? 새로운 어떤 가진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 어떤 노래의 시라는 거는 그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뭔가 현재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시를 뿌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작품이 아주 여유로운 상황이면 그 미래를 어떤 희망을 가지고 시를 뿌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현재 상황보다 나은 어떤 무언가의 뭔가 잘 모르고, 니도 지금 뭐 막 씹히지? 좋아. 성모여고에 오면은 달라집니다. 복례 한번 해보자. 금방 그분과 조금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 무엇이든 처음 만들어진 거는 작고 그냥 모자라고 거기서 시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노래의 시니까 처음 시작한 노래의 시니까 가장 가난한 모습일 거예요. 처음 시작하는 것은 작고 가난할 가장 작은 모습. 가장 작은 모습이다. 예. 지금 이제 내가 해직되기 전까지의 아이들이 이 모습입니다. 해직 이후 이제 우리 경남공고, 그 다음에 양운, 신도 이 친구들 마음은 어떨지 좀 이따가 또 다른 거를 물어보겠습니다. 가난한 노래의 시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하는데 여기서는 저는 왜 가난한 노래의 시라고 했을까? 그냥 저 혼자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가난이 뭐냐? 가난. 우리는 가난하다고 했을 때 가난을 오늘 여기에 발표하신 분들은 가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시는데 우리는 가난은 벗어나야 될 것이고 가난이라고 하면은 불편한 것이고 가난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어쨌거나 좋지 않은 것으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 세대는 더 그렇죠. 그런데 논어에 보면은 논어 공자 제자 중에 부자가 자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자공이라는 사람이 공자에게 묻습니다. 자기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마음이 이제 닦였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선생님, 부자라도 교만하지 않고 가난해도 아첨하지 않으면은 가난하다고 해서 아첨을 한다거나 비굴해지는 거죠. 가난해도 비굴해지지 않고 부자라도 교만하지 않으면은 인간 그만하면 됐지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공자님이 가하다 이랍니다. 그때 가는 수미양가 할 때 갑니다. 됐다.
그래 그 정도 뭐 해도 되지. 그 정도는 되겠지. 다 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말에 이어서 공자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교만하지 않는 것으로 안 된다. 아첨하지 않는 것으로 안 된다. 가난하더라도 빈이 낙이라 그랬습니다. 가난 속에서 즐거움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가난이야. 가난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맹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항산이면은 무항심이라. 보통 사람들은 무항산, 항산이란 것은 재산이나 무슨 뭡니까 자기가 이렇게 벌어들일 수 있는 게 항상 어떤 재산을 가지지 못하면은 무항산이면은 무항심이라. 올바른 마음을 지켜갈 힘이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죠. 무항산의 무항심입니다. 그런데 뜻을 가진 선비는 무항산이라도 자기가 평소 재산이나 뭐 어떤 무슨 벌이가 없다 하더라도 유항심이라. 항상 바르게 살아가려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선비다.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해도 그 가난 속에 휘둘리지 않는 거죠. 나는 이것을요, 경남공고 학생들한테서 배웠습니다. 그걸 봤습니다. 경남공고에 있을 때 내가 우리 반 내가 담임한 반은 전부 다 가정방문을 다 했지요. 가정방문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요, 그 아이들의 말 속에 공자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산꼭대기에 86번 타고 올라가 가지고 다시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습니다. 거기에 조그마한 집을 하나, 블록으로 그냥 지은 집 하나 있는데 거기에 사는 어떤 친구가 내가 그 묻기를 잘못 물었지요. 야야, 그래 뭐 어떤 너 사는 게 괜찮나? 내 같으면은 보면 모르나 이씨.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내 얘기 그대로 적었습니다. 적당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부족합니다. 내 사는 게 적당하다. 적당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비슷한 아이한테 또 물어봤습니다. 혹시 뭐라고 대답하는가? 여태껏 잘 살아왔는데 굳이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어머니 집 나가버리고 아버지 집에서 늘 누워 계시고 내가 가정방문 간다니까 아버지가 내 보기 싫으니까 바깥에 산책 나가고 안 계셔요. 방금 전에 있었다 그랬는데. 아이고 내가 아버지한테 신뢰를 했구나 이러니까 그 친구가 아버지 본래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오해하시겠다. 오해 안 합니다. 그래 니는 뭐 필요한 거 없나? 이때까지 잘 살아왔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가 다 사실은 가난 속에서 자기 생각을 키워왔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가난은 사람을 사려 깊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어보다 아이들 하는 말보다 더 멋있는 또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가정방문을 갈 차례에 술 깨나 하는 놈들만 따로 모았습니다.
따로 모아가지고 가정마문 출발하기 전에 늘 뭐 돼지국밥을 한 그릇 먹든지 짜장면을 먹든지 일하고 가거든요. 근데 그날은 내가 야 정호야 오늘 최정호 왔나? 출장 갔나? 저녁에 정호야 오늘 너희 집에 가서 그냥 라면이나 끓여 먹자 이러니까 선생님 금방 돼지국밥까지 올라가더만은 이제 왜 또 다시 라면으로 추락합니까? 이래. 그래도 오늘 막 그거 가자. 투덜투덜하면서 이제 저희 집으로 갔어요. 애들 4명하고 슈퍼에 가가지고 라면을 사고 계란도 한 판 사고 내가 소주를 한 병 이래 들었습니다. 걸마의 버버가 나옵니다. 내 옆에 서 오더니 선생님 사람이 너희 믿어. 야, 아무 이야기 안 했죠. 자기 주장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현실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내십니다. 이거 한마디로 내 모든 것을 설득합니다. 이 얼마나 이 버벅입니까? 내 아무 소리 안 하고 4병 더 챙기라.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술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하고 술 먹는 게 그게 나쁜 거 아니죠. 술을 몇 잔 마시고 나면은 정말로 마음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그러면서 온갖 이야기를 다 합니다. 한번 등 두드리고 둘이서 머리 한번 서로 부비고 이래 하고 나면은 그 친구하고는 모든 생활 지도는 다 끝납니다. 그러면은 가장 친한 사이가 되죠.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도 역시 가난합니다. 여기 지금 구자영 선생하고 우리 학교 선생님들하고 청소하고 여기 저 공사하는데 물을 막고 저 임시로 저랬는데 오늘 여기 할 자리가 아닙니다. 화장실이 없어요. 어떻게 이어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뭐냐? 호텔에서 안 하고 뷔페 같은 데서 안 하고 여기서 하게 되는 것도 우리 마음속에는 소박하고 작고 그러면서 불편을 느끼지 않는 가난한 마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노래의 시라는 것은 가난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가난한 노래의 시에서는 처음이라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가난하다고 이야기한 친구들도 있는데 그 뜻도 존중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가난은 가난이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 이런 거 자주 좀 해라.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가 이 시에서 나는 여기에서 감동을 받았다. 이 말이 참 좋다. 아니면은 나는 이 시가 아무리 읽어도 감동이 없다. 그래서 이 시를 읽은 자기 소감을 이제 가까운 제일 나이 어린 분들부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이 시가 어째서 좋다. 양원고등학교 손들어봐라. 어디 있노? 저쪽에 서혜영이하고 또 누구? 그래, 양원고등학교 한번 누가 이야기해 볼까? 주영이 있나? 주영이 이야기 한번 해봐. 저도 앞에 친구처럼 마지막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강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 부분이 제일 좋았는데요. 일단
박재동 선생님 그림이 초인의 모습이 너무 멋져요. 아니 수업 외의 이야기는 하지 말고. 예. 수업 1도 아니에요? 아무튼 그림도 좋았고 그냥 다른 부분보다 이 부분의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좀 많이 떠올랐습니다. 뭐 때문에? 초인 때문에. 니는 야, 그 자꾸. 자, 내가 경남공고 친구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남공고 어디 앉았노? 경공에 누가 왔노? 내 눈이 나빠서 안 보인다. 누구? 윤태가, 윤태 일로 봐라. 옳지. 아이고, 우리 윤태는 닭가슴살만 먹어가지고 아주 그냥 몸이 좋습니다. 뭐라노? 근데 저는 이 나같이 마음에 드는 분이 있습니다. 굳이 고르자면 까마득한 날에? 왜 까마득한 날이? 제가 좀 컴컴한 걸 좋아합니다. 그거 말고는 더 할 말이 없나, 윤태? 네, 사랑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내가 이거 다는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2차 가서 합시다. 나는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들었느냐 하면은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서 천고의 뒤라 그랬습니다.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다고 믿습니다. 초인이 있다고 믿어요. 육사는요 27인가 그때 처음으로 투옥됩니다. 대구은행 폭파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투옥돼 가지고 제일 처음 옥살이가 3년 동안 합니다. 3년 옥살이를 하다가 나와 가지고 나이 40에 돌아가시는데 27에서 나이 40에 돌아가시면은 몇 년이 지났습니까? 13년입니까? 아, 23인갑다. 17년 동안에 감옥을 17번 갑니다. 오랜 감옥 생활을 했을 때도 있고 고문만 당하고 나올 때도 있고 이랬지만은 감옥을 17번을 갔다 오면서도 얼마나 고문을 많이 당했겠어. 그러면서도 한 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흔들리는 법이 없어. 1930년대 오면은 3.1운동 때 민족 대표했던 양반들, 그 사람들 전부 변절합니다. 변절 안 한 놈이 없습니다. 아, 왜 변절하겠습니까? 살라고 변절할까요? 많이 살라고. 미애야, 와 변절했겠노? 그래요. 희망이 없는 거야. 야, 이거는 믿음이 안 생겨. 그러면은 전부 다 마음이 바뀝니다. 그런데 천고의 뒤에 야 1년 2년 아니야. 1000년 뒤에라도, 이때 1000년이라는 것은 시적인 표현이겠죠. 언젠가는 반드시 이런 뜻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초인이 오는 것을 나는 믿어. 그게 신념이야. 믿는 마음입니다. 믿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흔들림이 없죠. 우리도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사랑에도 믿음을 가지면은
그 사랑은 돈독해집니다. 힘이 생깁니다. 자기 삶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다. 이 말에 육사 선생은 천고의 뒤에 천년 뒤에라도 올 초인을 믿고 있었구나. 그 힘을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믿음을 나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수 치세요. 그러면은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 시를 가지고 이야기할 것은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오늘 서비스를 좀 하는 뜻에서 시를 아까 그림으로 이제 미안합니다. 또 돌려주십시오. 시를 그림으로도 풀어봤고 시를 이야기로도 풀어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는 주로 무엇으로 됩니까? 노래가 되죠. 내가 이 초원, 이 광야를 국내에서는 구경 잘 할 수 있습니까? 산이 늘 가로막히죠. 사실은 없어요. 광야가 없고 우리나라에는 지평선을 볼 수 있는 데가 저 호남평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육사의 시의 광야를 만주벌판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듯한 해석이긴 하죠. 그런데 나는 이것을 시적인 허용으로 또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만주벌판과 비슷한 곳에 끝없이 펼쳐진 광야를 내가 본 건 아니고 보고 온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그 광야에서 들었던 노래를 한번 부르겠답니다. 박재동 나오십시오. 또 박재동입니다. 만나게 되고 징징기 옷에 이 좋아 지시원이자 지하와의 양채 아유의 고향我爱你，我的家，我的家，我的家乡，我爱你呀，我的